40대 환자 최유수님은 평소 병원을 찾는 것을 무척이나 두려워했는데요. 이런 이유로 평소에도 작은 통증이라면 최대한 참으며 치료를 미루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증상이 악화되어 결국 치주염으로 인한 치아 손실이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식사가 불편할 정도로 많은 통증과 더불어 치아 손실로 인한 불편함으로 결국 내원을 결심하시고 오늘 병원을 찾으셨다고 합니다. 그럼 이 환자분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실까요? 요즘 컨디션이 안 좋으면 어금니가 한 2, 3일씩 계속 신경 쓰이게 아프고 그래서 상담 한번 받아보려고 왔습니다. 치과는 일단 좀 무섭기도 하고 잘 안 가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 아프면 좀 참게 되고 완전히 진짜 밥을 못 먹을 지경이다 이러면은 이러지 않는 이상은 잘 오게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이 환자분은 상담을 통해 결국 디지털 임플란트 시술을 받게 되셨는데요. 평소 병원에 대한 두려움으로 치주 질환이 악화되도록 방치한 자신을 많이 반성하게 되셨다고 합니다. 또한 자신이 받을 디지털 임플란트 시술에 대한 궁금증도 많으셨는데요. 친절한 상담을 통하여 충분히 자신이 받을 시술에 대한 설명을 듣고 안심하셨다고 하네요. 60대 환자 문호성님은 고령으로 인한 노화로 잇몸 상태에 문제가 있으셨는데요. 이로 인하여 치아 상태도 많이 안 좋아지고 또 평소 식사에도 문제가 많으셔서 병원을 내원하시고 임플란트 시술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럼 이 고령의 환자분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임플란트 진료받았습니다. 암만 해도 치아 상태가 안 좋고 음식물 섭취하는 데 지장이 있어서 임플란트 진료를 받았습니다. 그 전에는 치아도 아프고 잇몸도 안 좋아서 음식물 섭취하는 데 지장이 있었다면 임플란트 시술을 한 이후에는 자유스럽게 음식물을 섭취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 사례 수가 많은 그리고 경험이 풍부한 의사 선생님을 암만해도 믿고 신뢰할 수 있겠죠. 제가 사실은 10여 년 전에 임플란트 시술을 받았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너무 무서워서 이거를 조금 더 있다가 치료를 받아야지라고 했었는데 의사 선생님이 지금 치료받지 않으면 안 돼요 라고 말씀하신 게 기억이 나요. 근데 이 임플란트 시술을 받아야 되는 그 시기가 따로 있을까요? 치아를 잃게 되면 1년 안에 그 치아를 받치고 있던 구조물인 잇몸뼈가 많이 녹게 됩니다. 또한 그 인접해 있는 치아들이 그 공간을 메꾸기 위해서 이동을 하게 되고요. 또 한쪽으로만 계속 씻게 되면 그 반대쪽 얼굴에 비해서 얼굴 비대칭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많은 문제점들이 점점 더 심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치아가 상실된 경우에는 조기에 치과를 방문하셔서 임플란트 치료를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모든 치료에는 그 시기가 있다는 거네요. 또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이 임플란트 치아는 자연 치아를 100% 구현할 수 있을까요? 100%까지는 아니지만 자연치 저작률의 80%를 임플란트 치료가 회복해 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임플란트 치료를 미루시는 것보다는 치아가 상실됐을 경우에 치과에 방문하셔서 받으시는 게 좋고요. 예전에 임플란트가 없었을 때는 틀니나 또는 브릿지 같은 치료를 하셔야만 했는데 그때는 저작력 회복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현재 나와 있는 임플란트 치료가 최상의 선택지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 임플란트 시술로 치아 관리도 정말 중요하겠네요. 무엇보다도 치아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임플란트 치료가 치료의 끝이 아닙니다. 그래서 임플란트 치료가 끝나시면 정기검진이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또 거기에 덧붙여서 칫솔질 하시는 것도 꾸준하게 잘 시행을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요즘 같은 건조한 봄철에는 구강건조증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외출하셨다가 돌아오셨을 때 칫솔질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정 안 되시면 가글 같은 걸 사용하셔서 구강을 세정해 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임플란트 시술을 받을 때 몇 달에 걸쳐서 한 기억이 나거든요. 이 임플란트의 치료 시술 기간이 따로 있을까요? 개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긴 하는데 대략적으로 위쪽 상악턱 같은 경우에는 한 4개월에서 길면 8개월, 아래쪽 턱, 하악 같은 경우에는 2개월에서 4개월 정도의 치료 기간이 필요합니다. 개개인의 그 생활 습관이라든지 또는 전신질환 상태에 따라서 또 기간이 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치료하시기 전에 치과를 방문하셔서 정확한 검사와 그 다음에 정확한 치료를 받으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렇게 힘들게 시술한 임플란트를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영구적인 게 영원한 게 없지 않을까요? 사랑도 영원하지 않잖아요.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관리만 잘 해주신다면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요즘 추세고요. 무엇보다도 치과에서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으시고 또 집에서 입솔질을 잘 해주시고 하시면 오래 건강한 임플란트를 유지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관리만 잘해주면 영구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고 하니까 저도 오늘부터 좀 관리를 해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원장님하고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임플란트에 대한 두려움이 좀 많이 없어졌는데요. 마지막으로 임플란트 시술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제가 환자들한테 임플란트 치료를 하면서 느낀 거는 환자분들이 치과에 대한 두려움이 크다는 거고요. 그 다음 비용 문제도 있으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임플란트 치료는 굉장히 안전한 치료이기 때문에 특히 요즘같이 디지털 치과가 많이 늘어나는 추세인데요. 정확한 진단으로 정확한 치료를 하신다 그러면 아프지 않은 임플란트 치료를 받으실 수 있고요. 비용도 치과에 가셔서 잘 상의해 보시면 좋은 선택지가 있으실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아프시면 치과에 가셔서 임플란트 치료를 받으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무엇보다도 먹는 즐거움이 인생의 한 가지 즐거움이 아니실까 생각을 하고요. 그 즐거움을 찾으실 수 있도록 좋은 치료 받으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